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다. 이 추가적인 상승이 있어서는 이 고점을 돌파하는 거죠. 근데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 전 고점까지 돌파하는 즉 신고점 방식까지 만들어주는 형태를 만들 것이다. 즉이 파동이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이 내려온 파동은 혹시 추가적인 하락 파동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고 다시 상승을 만들 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서 롱을 진입해 있습니다. 이 자리죠. 어디냐? 여기 요 라인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걸 진입한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진입한 근거는 지금 진입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진입한 데는 여기입니다. 제가 하루하고 한 19시간 정도 들고 있습니다. 방금 진입한 건 아니라는 점. 왜 여기서 진입을 했냐? 이 내려온 파동의 카운팅을 해봐야 됩니다. 15분 봉으로 카운팅 하게 되면 여기 고점부터 여기까지는 원웨이브 파동으로 보여지죠. 최소한 뭐 5파동 카운팅을 하더라도 뭐 1, 2, 3, 4, 5파동에 1, 2, 3, 4, 5 그리고 4, 5파동 뭐 1, 2, 3, 4, 4, 5 뭐 이런 식으로 임펄시브하게 파동 카운팅을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임펄스라고 하려면 얘도 오파동 카운팅이 돼야 되는데 얘가 안 돼요. 얘가 오파동 카운팅이 된다면 오파동까지 만들어내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데 쉽지 않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여기선 ABC가 한번 나왔고 되돌림 이후에 뭐 1, 2, 3, 4, 뭐 오파동까지 뭐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 3, 5로 카운팅을 하든 최소한 제가 파동 카운팅 했을 때 레이블을 끊어서 카운팅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웨이브 파동, 한 파동으로 봤다. 그러니까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파동, 보통의 최소 반등 구간이라고 하는 382 구간까지 올 법한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빠졌어요. 그러면 한 파동이 아직 끝나지 않고 이어서 나오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냥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되돌림을 깊게 주지 않고 살짝 236만 주고 그대로 빠졌습니다. 그 빠지면서 주요 매물대 보통 복합적인 하락이든 아니면 시펄스가 나오는 연장 파동이 나오든 그럼 복합적으로 만약에 파동이 나왔을 때는 뭐 1.272가 나올 때가 있고 연장 파동이면 이 213 라인 뭐 1.618 안쪽으로 나온다든지 이러한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운팅 했던 건 혹 이전 파동에 대한 고점도 짧게 올라왔고 그 이후에 이전 고점도 바로 하방 이탈을 하고 그전 고점도 이탈하면서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 형태를 볼 수 있잖아요. 러닝 플랫이든 이스펜딩 플랫이든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파동이 있어서 이게 임펄스 파동이 아니라면 그건 불규칙성을 보일 수 있고 그 불규칙을 하면 B파동이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C파동이 하락 이렇게 카운팅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나서 피보나치 값을 딱 재보면 재평단이 기가 막히게 여기랑 비슷하죠. 그 뜻은 혹 이스펜딩 플랫이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상승 또는 내려온 파동에 대한 반등 이외의 하락을 주더라도 공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롱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일단 첫 번째 진입한 근거였고 그 근거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는 고점을 짧게 넘겼다는 점도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618 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내려오는 파동이 임펄시브하게 내려오진 않는 부분들 내려왔다면 되돌림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거여서 만약에 5파동 나왔잖아요. 그 되돌림이 무조건 5파동이에요. 535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스펜딩 플랫이 불가능하죠. 추가적인 하락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제했을 때는 이게 이스펜딩 플랫이 가능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내려온 파동이 빠르게 RSI를 녹이면서 형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 파동들과의 히든 상승 다이버런스가 만들어진다. 1시간봉을 보게 되면 고점 만든 이후에 이렇게 빠르게 일자로 만들었을 때 지금 RSI가 여기에 있죠. 그러면 이전 저점을 하방 이탈하지도 않았는데 RSI가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는 거 우리는 이렇게 상승 다이버스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빠르게 나왔을지언정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은 주겠다라고 도달할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불규칙도 가능하구나까지도 접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롱을 진입한 거다. 근데 왜 홀딩하고 있냐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인데, 첫 번째, 불규칙 파동이라면 이 고점을 넘겨야겠죠. 그럼 추가적인 상승분으로 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온 이후에, 제가 여기서 롱 진입했지만 내려온 이후에 반등하는 파동이 그렇게 이쁜 파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15분봉으로 보더라도 되돌림도 너무 깊었고, 그러니까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너무 깊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고 윗단에서 뭐 약간 삼각 수렴인 것 마냥 움직이다가 빠지고 올라갈 것처럼 하더니 그대로 다시 빠졌죠. 이러한 형태를 봤을 때 여기서 진입은 했지만 상승으로 만들기 좀 쉽지 않겠다. 원래 같으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이스펜딩 플랫이 딱 나오잖아요. 또는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상다가 중첩되면서 떨어져요. 이전 파동들과 히든 상다는 큰 봉상으로 계속 걸쳐 있고, 소파동상의 상다도 있기 때문에 얘가 추가적인 상승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라인에서 보통은 V자 반등을 합니다. 아니면 내려온 파동에 대한 382까지는 빠르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롱자리 안 주려고 해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되돌림도 좀 깊게 만들고 횡보를 좀 해줬다. 그래서 진입한 이후에 추가적인 관점이 생겼던 부분입니다.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 리스펜딩 되고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진입한 게 아니죠. 이전 과정들을 보면. 그리고 진입한 이후에 또 다시 카운팅 해보니까 이거 고점을 바로 넘기는 파동으로 보여지긴 쉽지 않다. 아니면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 파동을 382까지 빠르게 줬다면 올라갈 것도 생각은 해봤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우측으로 좀 횡보하는 형태를 보이는 모습을 보고, 단순히 이런 파동보다는 추가적인 하락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하락이라고 하면 뭐 계속 내려가는 하락을 일단 보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인 하락 이후에 다시 상승을 만들어내는, 이 저점을 돌파하기 전에 다시 만드는 이런 형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얘가 3파동으로 나왔다면 되돌림 이후에 3파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거기가 롱타점이겠죠. 고점을 돌파하든 되돌림 이후에 하락이든 이러한 매매 전략이 오늘 한번 생길 겁니다. 그 전에 여기서 롱을 유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하락 다이버스가 형성되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이고, 소파동상 이렇게 만드는 파동에서 여기 딱 이 추세 딱 깼을 때 일단 부분 익절을 했어요. 그리고 본절을 안 걸어두고 손절 라인은 이쯤에 있습니다. 여기쯤에 손절 라인이 있고, 손절 라인이 이쯤에 한 이유는 불규칙이 완벽하게 깨지려면 조금 더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과, 그리고 이 앞파동인 카운팅에 대한, 그러니까 이전 파동인 카운팅에 대한 확장값을 봤을 때에 대한 매물대 라인이에요. 어차피 그 자리가 롱을 불탈 자리예요. 제가 여기서 부분 익절 했죠. 조금만 떨어져도 불탈 자리여서 손절 라인은 좀 더 타이트해지고,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자. 왜냐? 지금 이 자리가 왔을 때 상다가 유지돼요. 요거 이 저점, 제 평단에서 저점을 깨더라도 상다가 계속 유지되는 라인이에요. 근데 시간봉 이상은 히든이 걸려 있고요. 이런 자리는 최소한 이렇게 일자로 떨어졌을 때 반등 주고 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되돌림, 최소 반등 구간 주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고, 내려가지 않더라도 상승분으로 아직까지 큰 상승 추세는 깨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롱은 맞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상승을 여기선 바라볼 수 있고, 떨어지더라도 상승 추세 안 깼기 때문에 아직 롱을 보자. 그리고 손절 라인이 타이트하니까 내려오더라도 불타기로 하자. 부분 익절은 이미 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롱을 타야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숏을 진입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해요. 개인적인 파동 카운팅은 지금 요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라와 주는 거예요. 최소한 카운팅상 여기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 있고, 그리고 다음 요 고점, 이전 고점을 여기서 한 번 넘겼거든요. 이 자리. 그래서 하나 파동 안에도 하나, 둘, 세 개 파동 있죠. 양봉 나오고 음봉 중간 있고 양봉.
그 되돌림 이후에 저점을 깨지 않았고 하나, 둘, 세 개 파동 나오는 W 파동이 여기서 완성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파동, 이 파동이 이렇게 하나의 파동으로 만들고 추가적으로 Y 파동을 한 번 더 만들어주는,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이 Y는 한 번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롱을 일단 홀딩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꺾이는 모습들, 여기서 횡보했던 모습들, 상승 추세 깨지는 부분 보고 부분 익절까지 했었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 전저점 깨더라도 상단은 걸려 있으니까 유지하는 건 맞았고, 그 유지하고 나서 반등을 바로 해주면 더 좋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생각은 했었죠. 왜냐면 이 내려오더라도 상단은 유지되지만 어차피 이 밑에까지 진입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까지 접목을 시키면서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 파동이 하나의 파동이고 되돌림 파동 이후에 추가적인 하나의 파동이 나오게 되면 앞에 파동가의 가격적인 하락과 그리고 뒤에 Y 파동이든 C 파동이든 이게 뭐 1, 2, 3, 4, 5 엔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 보이진 않아서 3파동으로 기간적인 형태, 즉 엘리엇의 교대 법칙을 통한 가격 하락과 되돌림 이후에 기간적인 하락을 만들면서 W, X, Y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뭐 전체 되돌림 줄 수도 있어요. 공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 시간봉 이상은 히든 상다 걸려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까지를 버려서는 안 된다. 롱을 얼만큼 잘 타느냐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Y가 한 번 더 올라와 줬으면 좋았고, 그리고 이 파동에 대한 그럼 이게 되돌림이 한 번 더 내려가는 파동까지 생각은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4시간 봉상의 상승 추세를 하방 이탈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15분 봉을 보게 되면 좋은 롱 자리가 나옵니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가 나오죠. 즉 여기서 제가 만약 롱 진입했던 게 요 자리까지 주지 않으면 다시 빠진다는 거잖아요. 이 W를 하방 이탈하면 초록 색깔 W 이후에 되돌림이 여긴 줄 알았더니 여기서 되돌리고 이렇게 빠지는 형태라고 해도, 이 Y가 X가 여기고 Y가 이렇게 하락을 해도 손익비가 정말 좋은 위치가 나옵니다. 내가 손절하면 1% 미만 손절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더 빨리 진입해도 이런 데 진입한다고 해도 길어봐야 한 1%예요. 손절 라인이. 그럼 내가 10배를 하더라도 10% 미만으로 손절을 할 수 있다. 이 언저리에서 손절하고 롱을 진입한다면 아직 상승 추세에 살아 있으니까 손익비적으로 매우 좋은 라인이고, 그 손익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카운팅 상으로도 가격적인 하락이 있었고 되돌림이 있고 더 올라가지 못하고 저점을 깼잖아요. 그럼 얘가 되돌림이고, 그럼 Y는 가격적인 하락이 아닌 기간적인 하락으로 만든다면 짧게 나오고 상승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롱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살짝 빠지고 가고 요 자리까지 안 주고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롱을 미리 유지하고 내려오더라도 더 불타기 해보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이 상승은 아직 추세가 깨지진 않았다. 그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는 건 명확한 추세는 이 추세고, 이 추세를 하방 이탈하기 전까지는 아직 롱을 유지하자. 이때도 말씀드렸듯이 또는 이때도 말씀드렸듯이 또는 이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때든 롱은 아직 남아있다. 고점 돌파할 거다. 그래서 돌파는 해줬고, 그 이후에 약상승 이후에 하락은 나왔지만 하락 이후에 상승분은 버려서는 안 된다. 추세가 깨진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빠르게 여기까지 깼으면 되돌림 숏을 봤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롱을 유지하는 거 맞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매하려면 이 파동에 대한 지금 상승분이 한 번 더 남아있는 것 같고, 또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저점을 지켜주면 한 번 더 그대로 올라가든가, 못해도 Y는 먹을 수 있는 라인이다. Y 파동 이후에 한 번 더 내려올지언정 손익비가 정말 좋은 롱 자리는 한 번 더 있다. 즉, 이 저점 지키고 롱 진입하는 거 하나의 매매 전략, 그리고 깨고 내려오더라도 이 추세에 손절 걸고 매매 전략, 롱 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롱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분은
당연히 고점 넘기는 거든 아니면 여태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 파동 38이 0.5까지 먹을 수 있는 공통적인 롱자리다. 내가 여기까지만 TP를 가져가더라도 부분 익절하고 나머지 올라가더라도 또는 부분 익절했는데 그대로 빠지더라도 난 본전하면 되니까 잃지 않는 매매로 접근하는데 그리고 잃더라도 추세가 깨지더라도 손절 10배 해봐야 10% 안쪽이다. 그걸 배율을 조금씩 조절하면 되겠죠. 10배도 크다 라고 하면 5배 하면 되고 그럼 5% 손절이고 즉 이 자리 지금 자리에서도 아직까지 롱을 유지하는 건 맞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 또한 롱을 유지해 있고 내려오면 더 진입할 계획이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여기서 한 번 더 요만큼 올라간다 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익절하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모습이 일자로 올라가면 그냥 홀딩 할 겁니다. 이게 시장가로 좀 익절을 해볼 거예요. 시장가로 보고 여기 소파동을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중요해서 그대로 뚫고 여기 저점이고 전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불규칙 파동이 나올 수 있고요. 러닝 플랫 또는 이스패닝까지. 그 이후에 한 번 더 하락하면은 근데 이러면 이 추세를 깰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변수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간단히 질문답하고 알트 간단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방이든 하이든 불규칙이 나오는 건 원래 우리가 Y 하락으로 가야 하면서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나오는 줄 알았으나 사실 아니하고 비파동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보통 ABC는 이렇게 만들죠. A, B, C. 그래서 비파동이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경바